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편하게 시청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날 증시 같은 경우는 도지 캔디를 좀 추진을 하면서 반등에 성공한 구간이긴 하고요. 추가적으로 SPY 기준에서도 하락 추세 하단을 지지받으면서 반등에 성공한 증시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도지형 캔들, 즉 샛별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다음 캔들은 무조건 위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마감해줘야지 추세를 전환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어제 한 번 더 터진 이 장대 음봉 역시도 우리가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즉 뭐냐, 거래량이 좀 강하게 유입되는 증시가 되어야 된다. 지금 3일 연속 거래량이 음봉이기 때문에, 즉 매도세 거래량이 나오기 때문에 매수세 거래량으로 좀 강하게 유입되어야 되는 증시이기도 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네. 직전에 강하게 매도세가 나왔던 구간들은 모두 저점이었기 때문에 동일 기준에서 지금이 과연 저점이 될 수 있을지도 지금 지켜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자, 선물지수 기준으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선물지수를 1시간으로 확대했을 때, 그래서 선물지수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 하락 추세 상단을 돌파하고 있어요. 지금 이 하락 추세에 대한 상단을 기간적으로 돌파하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지금 50일선, 21선이 지금 이평선 집중되면서 구름대 하단을 돌파해 줘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름대 하단은 직전에 12월 13일 그리고 12월 16일 지지받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했던 이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저항, 즉 25,200포인트를 돌파해 줘야지 단기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면서 25,500포인트 구간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좀 더 크게 보자면은, 자, 일본 기준에서 현재 이와 같이 패턴이 나와 있다면은 한 번 더 들어 올렸을 때, 한 번 더 들어 올렸을 때 결국 25,500포인트 이상으로 치고 올려줘야지 결국 직접 전고점까지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열려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이 상승이 제한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25,500포인트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또 제한적으로 밀려버리게 된다면은 결국 한 번 더 하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되게 중요한 변곡점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름대 하단을 지지받고 있고 구름대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 상단은 21선과 51선에 지금 저항 구간에 만나고 있고, 21선과 51선이 지금 데드크로스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추세적인 매매를 할 때, 추세 추종 매매를 할 때 21선과 51선의 데드크로스는 항상 무조건 좀 피해야 되는 가장 최악의 패턴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21선하고 51선들이 만났을 때 결국 증시가 횡보를 하지만 결국 뒤에 강하게 무너지는 구간들이 나와버린다라는 거예요. 즉 이 앞에서도 볼 때 21선하고 51선의 데드 크로스는 항상 증시의 하락을 한 번 더 야기했던 구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21선과 51선의 데드 크로스는 일단 매우 좀 뭐랄까 위험하게 봐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캔들이 일단 빠르게 올려줘야 되는 것이 좀 숙제고요. 결국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게 5일선과 11선이 50일선을 이탈하게 되면서 결국 데드 크로스가 강하게 유발되고 이후로 증시가 한 번 더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단기적으로 정말 최악의 하락을 뽑자면은 뭐 이런 식의 하락까지도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패턴이 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정말 좀 중요하게 우리가 증시를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변곡점 구간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당장 막 과하게 하락하기보다는 당장 조금 더 상승을 조금 예상할 수 있다라고는 좀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나스닥 선물지수 기준에서는 25,000포인트를 다시 한 번 더 이탈할 경우, 즉 이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이탈할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매도를 좀 진행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좀 25,200포인트를 다시 한 번 더 상승 돌파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상승을 좀 열어놓자라고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변곡점 구간 내에서 현재 증시는 진입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이외에 현재 크게 뭐 유동성의 문제나 아니면은 뭐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진 않아요. 뭐 금을 볼 때도 금이 빠지고 있거나 하는 리스크도 없고요. 뭐 달러가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면서 막 증시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구간들도 아니고요. 달러가 상승한다는 것은 당연히 증시에 악재겠죠. 왜냐하면은 안전자산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현재 12월 10일 이후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면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2년물 국채 금리가 하락이 나오면서 자, 크게 문제 없는
뭐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어라는 우려보다는 지속적으로 크게 문제없는 이슈들로 움직이고 있고요. 직전에 좀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증시의 하락을 야기했던 오라클 같은 경우는 전날 좀 반등에 성공하면서 185불 다시 한 번 더 좀 해보겠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하락 추세를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갭은 메꾸러 갈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즉 여기를 다이렉트로 밀어내면은 정말 답도 없이 증시가 같이 와장창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밀어내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오면서 회복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최소 이제 오라클이나 아니면은 브로드컴 정도가 이번에 좀 과하게 증시 하락을 밀어냈던 브로드컴 정도가 다시 한번 더 이 갭들을 메꾸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하고 있고요. 이 갭은 사실 지금 메꾸러 가지 못해도 향후에는 메꾸러 갈 가능성이 존재해요. 네. 브로드컴 지금 이 밑에 갭 상승이 하나 존재하고 이 위에도 지금 갭 하락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밀어도 대략 300불에서 310불대를 지지받으면은 종고점까지는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갭 하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집중해서 보자라고 볼 수 있고요. 지수 기준에서는 한 번 더 밀면은 답이 없어지지만 일단 아까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25,200 포인트 돌파가 나와준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전고점 구간까지 상승이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클이나 브로드컴이 갭을 메꾸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엔비디아가 지금 위에 갭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뭐 팔란티어, 메타 등이 상승할 수 있다, 뭐 코어이브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과 사실 동일한 패턴입니다. 자, 엔비디아는 좀 기다리던 G라인 하락까지 좀 출현했죠. 사실 뭐 이런 구간에서 175불대, 177불대, 뭐 165불대 와주면 좀 매수 타점을 잡자라고 말씀드릴 때 있어서 실제로 좀 온 구간이긴 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좀 G라인 매수를 받고 이후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좀 상승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부터는 매수타점이 나온다. 이제 180불 돌파부터는 매수타점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점 좀 지켜볼 수 있고요. 자, 180불부터 돌파 매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영상 초반에 우리가 지금 샛별령 캔들이 실제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하루도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상승이 나온다면은 지수 기준에서는 도지 잡고 하락 끝나고 반등이 나온다라는 시장인 거죠. 그럼 당연히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자, XXX, XXL 기준에서 봐도 자, 사실 XXX도 지금 구간에서 더블탑 패턴 만들고 밀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되게 나쁜 패턴이거든요. 20일선, 50일선 데드크로스 나오기 바로 직전이고 구름대 상단 지금 지지받고 있는 구간이고요. 즉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돼요. 여기서 더 밀려버리면은 결국 나중에 뒤에 와장창 무너지는 큰 악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향후 좀 크게 무너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XXX 기준에서 현재가 대비로 막 대략 막 30%씩 빠진다면은 당연히 XXL 기준에서는 꽤 강하게 빠질 수 있겠죠. 네. 이런다고 해서 XXL이 상장 페이지가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과하게 하락해도 결국 액면 병합 등을 하고 한 번에 다이렉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빠지기 때문에 결국 XXL이 뭐 상장 페이지까지는 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대략 한 30%에서 40% 최대 빠질 수 있는 구간으로 향후 진입할 수 있지만 그게 당장 오늘 내일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자, XXL 기준에서는 사실 지금 40불에서 38불 사이 오면 매수하자라고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제로 매수타점이 왔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타점을 잡아보는 게 맞아요. 38불 이탈 시 매도한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잡아보는 게 좋고요. 38불 이탈하면은 밑으로 더 빠질 때 다시 한 번 더 뭐 33불이나 아니면은 뭐 28불대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수타점을 잡아봐도 되겠죠. 30불에서 33불 사이가 그 다음 재매수타점이고요. 38불대를 지지받는다면은 반등이 나오면서 정고점까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 준다면은 이 수익이 꽤나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익을 한번 보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단기적으로 이 반등이 나올 때 이 45불대를 돌파를 해준다면은 종고점 돌파해 준다면은 최장 60불까지도 열려 있는 것이 XXL이지만 반대로 지금 구간에서 45불을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결국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오면서
하락이 좀 중첩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38불 지지는 필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XXS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XXX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3.5불 대 목표가 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눌렸다 가는 것이 사실 맞긴 해요. 단기적으로 최대 3.7불에서 뭐 4불까지는 좀 상승이 열려 있을 수는 있어도 결국 밀리고 지지받는 3불대, 그러니까 이 매수타점이 다시 나오거든요. 돌파 매매를 했어야 되는 매수타점 이 지지라인을 다시 한 번 더 받으러 올 거예요. 대략 이 구간이거든요. 예, 대략 그래서 3불대 초반에 한번 지라인을 받아준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재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은 자, 눌렸다가 지라인 받았을 때 그다음 상승은 더 크게 올라가면서 이 두 번째 상승이 5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요. 여기서 결국 XXL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자, 상승이 제한되고 한 번 더 빠지면서 2불 아래로 빠져줘야지만 XXL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8불을 뚫어서 뭐 50불, 60불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XXS가 이 패턴으로 움직일 때는 예, 3.5불과 3.6불을 눌렸다가 돌파할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인버스를 강하게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이 타점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강하게 반등이 나올 때는 이거는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아까 XXX 기준에서 최장 100%, 30%대 하락이 열려 있다라면은 이 종목 기준으로는 최장 100%대의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종목은 지금 현재가 기준에서 잘하면 7에서 한 8불까지는 목표가가 열려 있는데,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혹시 내가 인버스를 예전부터 좀 잡으셔 가지고서 평단이 높다, 나 평단 지금 이 위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근처에서 잡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자,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때 진짜 3불대에서는 한 번 더 추매 타점을 잡아주시는 것도 좋아요. 눌렸을 때, 눌려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추매 타점을 잡아줘야 이후 내 평단이 낮아지면서 올라올 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인버스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인데, 자, 인버스가 정말 매력적인 상품이긴 합니다. 뭐냐면은 실제로 밀렸을 때 인버스로 내가 수익을 내고 나서 인버스로 매도한 상태에서는 자, 그러면 결국 XXL이 정말 밑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XX를 다시 매수하면은 정말 상승이 나올 때 큰 상승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인버스는 우리가 꼭 한 번씩은 네,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빅스 같은 매수 타점도 향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멤버십 통해서 좀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네. 당장 오늘 XXS를 매수해서 막 목표가 7불, 8불을 보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상승이 제한되고 45.5불을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에 결국 밑으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인버스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결국 XXL이 45불을 돌파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XXS 기준에서는 다시 한 번 더 3불대를 지지받고 돌파하겠다라는 흐름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타점을 잡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다음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500불까지 강하게 상승이 열려 있습니다. 사실 뭐 많은 유튜버들이나 네, 많은 전문가들이 테슬라 500불 간다 간다 했기 때문에 예, 무리 없이 테슬라 500불 가고 있는 예, 구간이긴 하고요. 테슬라 사실 500불에서 530불 정도까지는 상승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 무리 없이 매수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좀 도달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돌파 나왔기 때문에 피보나치 1.168 기준으로 목표가도 500불 정도 열려 있고요. 빅각 추세 상단 돌파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돌파했어야 되는 저항선 돌파했고 추가적으로 빅각주 상단 돌파한 강한 구간으로 진입하면서 자, 보유자분들은 465불 이탈 전까지만 무난하게 홀딩하시면 되시고요. 500불, 530불까지 끌고 올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530불대를 돌파하게 된다면은 최장 목표가는 580불까지도 열려 있는데 일단 이 상승은 조금 이따 보고 일단 500불까지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보자. 예,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정말로 뭐 하나, 둘, 셋 올렸던 것처럼 또 하나, 둘, 셋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면은 이후로 진짜 580불까지도 열려있는 종목이 테슬라인데 일단 500불 뚫고 530불 뚫고 나서 580불을 보자 이거예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 기간적으로만 봐도 최소 내년 2월까지 즉 최소 2개월 뒤의 미래인데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외쳤다가 안 가면은 네, 힘든 구간이기도 하죠. 예, 상승 확률이 현재 구간에서 테슬라는 높다라고는 볼 수 있기 때문에 465불 이탈 전까지 홀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랜만에 봐드리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인데 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자, 캔들이 지금 자, G라인을 받았어요. 직전에 지금 쌍바닥 G라인 받았던 구간을 동일하게 G라인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좋은 G라인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손익비가 좋은 매매 방식이 나오죠. 지금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30불 이탈 시 매도
정도만 잡아도 현재가에서 30불 이탈시 매도를 잡는다면은 손절가는 1.5%로 가져갈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목표가 40불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은 26%. 자, 최소한 이 종목이 가지고 있었던 12월 5일 35불 때까지만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13%에서 15%의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속립비 종목으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종목은 그래서 G라인 매수도 가능하고요. 32.5불 아직 돌파 매매 타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32.5불 돌파 매매 진행하시면서 목표가 35불, 40불 끌고 올라가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를 한 번 더 보자면은, 자,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전날 좀 상승 잉태형 캔들이 좀 출현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예, G라인을 잘 지지받고 있는 구간에서 한번 좀 지금 차트가 마감되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결국 상승이 나와줘야 스트래티지가 올라간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지금 캔들 자체로는 매우 약세 캔들이거든요. 결국 20일선 돌파하지 못하고 캔들이 밑으로 밀려버리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격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돌파가 나와줘야 되고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오늘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주면서 21선을 뚫어주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상승 잉태 확인형 캔들이 나오면서 이후로 좀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면은 MSTU 기준에서는 아직 동일하게 안내드리고 있는 목표가 15불, 16불 이상으로는 아직 목표가는 열려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최종 지지라인 9불에서 9.5불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하고 오늘 반등이 나온다면 최소 이 종목 11불대에서 다시 한 번 더 돌파 매매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제 양자 섹터가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양자 섹터 같은 경우도 어제 지금 하락, 즉 음봉의 절반 이상을 덮는 상승이 다시 한 번 더 나왔어요. 이거 꽤나 괜찮은 캔들이거든요. 반대로 전날 상승의 절반 이상을 덮는 음봉이 나오면은 그 다음날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해석이 높고, 반대로 전날 음봉의 절반 이상을 덮는 양봉이 나온다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상승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일단 오늘 더 추가적으로 하락기보다는 캔들상으로는 이거 일단은 괜찮은데? 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인 거고요. 네. 일단 나쁘지 않아요. 일단 자, 돌파 나와주면서 21선 저항이었던 48불도 돌파를 해주면서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오늘 50불 위로 돌파 나와주면은 다시 한 번 더 50불 위로 돌파면 가능하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러면은 이 위에까지 한 번 더 준다라고 봐요. 이게 60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50불을 돌파하면은 아이온큐는 60불까지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50불 상승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를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의 확률을 더 열어놓자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48불 이탈하면서 어제 지지받았어야 되는 46불이 이탈해버리면은 결국 밑으로는 40불 초반까지, 40불에서 40불 초반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이 점 우리가 좀 리스크로 감당하면서 46불 지라인은 꼭 필수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리게티 컴퓨팅도 결국 양자택선 동일하기 때문에 패턴이 같다면은 일단 뭐 음봉을 덮는 강한 상승은 출현하지 않았지만 G라인, 즉 이 추세 하단을 지지받는 구간은 나왔고요. 이 추세 하단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21불 이탈 전까지는 홀딩한다라고 보면서 돌파가 나올 때에는 24불도 돌파매가 가능해요. 24불 돌파 나와준다면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는 대략 30불대 초반까지는 상승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보면서 최소 한번 여기서 기간적으로 횡보라도 나와주는 걸 좀 보자라고 볼 수 있고요. 이평선 집중되고 나서 지금 캔들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게 올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올려야 위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라도 생겨요. 네. 자, 추가적으로 D웨이브 퀀텀입니다. D웨이브 퀀텀도 최대 35불까지 목표가는 아직 열려있는 구간에서 전날 상승이 나오면서 20일선 뚫어주고 다시 한 번 더 이평선 집중되고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구름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결국 이 종목이 구름대를 타고 올라가 준다면은 35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지금부터는 5일선, 10일선 위로 꺾이면서 캔들 위로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23불 이탈하면 절대 안 되고요. 돌파매매 타점은 26불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26불 돌파매매 가능하고 23불은 무조건 지지를 받아줘야 되면서 28불도 무조건 뚫어줘야 돼요. 이 종목은 직전에 이 구간들을 돌파하지 못한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 뚫어줘야 되는 흐름이 나와줘야 이후로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행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구름대 두꺼워지죠. 이 두꺼워지는 구름대 때문에 결국 위로 올라가는 확률이 줄어들어요. 이것은 리게티 컴퓨팅, 아이온큐도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돌파하지 못하게 된다면 강한 저항에 만날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요. 저 구름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금 꽤나 빠르게 회복이 나아져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실스크입니다. 자, 실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일단 어제 4불대를 좀 다시 한번 더 지지받으면서 돌파가 나와줬어요. 지지라인은 좀 3.9불이랑 3. 사실 3.7불 정도까지는 눌려도 되긴 하는데 일단 3.9불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불까지는 눌려도 괜찮기는 해요. 네. 그래서 자, 실스크 같은 경우도 하나, 둘, 셋 지지받고 나서 올라가는 패턴이 나와준다면은 일단 목표하고 있는 5.5불대에서 6불까지는 동일하게 상승한다라고 일단 보고는 있어요. 지금 구간에서 근데 무조건 들어 올려주면서 캔들이 다시 한번 더 이 4.4불 돌파해주는, 즉 21선 위로 올라와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지. 직전에 지지를 받았어야 했기 때문에 지지를 받지 못한 구간 무조건 오늘 올려서 한 번 더 지지를 받아줘야지만 이 종목도 상승 추세로 다시 한번 더 지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돌려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번 더 무조건 돌려야 되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네. 자, 사이퍼 마이닝 같은 경우도 전날 지금 이 하락 추세 하단 지금 지지받고 있으면서 V자 반등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결국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탈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13.5불을 이탈하면 안 돼요. 13불이라고 할게요. 13불을 12.5불에서 13불 정도가 보이는데 이 12.5불에 13불이 사이퍼 마이닝이 결국 무조건 지지를 받아야 되는 마지막 지지라인이라는 거예요. 이 지지라인을 이탈해 버리는 순간 사이퍼 마이닝은 밑으로 또 빠질 수밖에 없고 12.5불에서 13불을 이탈해 버리는 순간 밑으로 사이퍼 마이닝은 10불대 아래를 훼손하러 갈 수밖에 없다. 자, 직전에 G라인인 거죠. 근데 당장에 이 구간을 이탈하러 갈 확률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2.5불에 13불은 무조건 지지를 받아줘야 되고요. 15불 오늘 본장에서 돌파가 나와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은 다시 한번 더 이 종목은 18불까지는 한 번 더 추세를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의 상승이 조금 더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이 18불대를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위에 매물대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와줘야지 22불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밀리면 안 됐는데 밀려버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 구간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꽤나 강한 거래량이 좀 들어와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코어이브 볼까요? 자, 코어이브 같은 경우도 직전에 좀 과하게 쏟아낸 구간이긴 해요. 네. 코어이브도 지금 마지막 지라인 구간 내려와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이 종목은 아직 저도 보유는 하고 있고, 대략적으로 오늘 본장에서 72불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회복해 준다면은 이것도 역시나 샛별령 캔들이 종결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수세 반전형 캔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저는 이 흐름을 좀 나쁘지 않게 보려고 하고 있어요. 100불까지는 일단 목표가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여기서 지라인 매수를 좀 강하게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65불까지 이탈하게 되면 이 밑으로 좀 더 강하게 빠져요. 이 추세까지 지금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세의 경우를 좀 깊게 가져나갈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크게 보면은 아예 그냥 캔들 자체가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한 번 더 밀려버린다는 하나 둘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결국 50불 아래로 빠졌다가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이 100불 갭을 50불 아래에서 지라인 받고 갭을 메꾸러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은 최장 65불 이탈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는 해석하시면서 코어이브 끌고 가셔야 됩니다. 이후로 목표가 100불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우리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그래서 저도 65불 이탈 전까지는 좀 지켜보고 72불 돌파하면은 진행할 계획으로 보고 있어요. 자,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직전에 매수 타점이 좀 나온다고 해서 타점을 한번 드렸는데 결국 단기적으로 진입하는 17.5불대에 대한 매수 타점은 좀 끝났어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 어디? 자, 1.168 피보나치 지라인을 지지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은 실제로 좀 버리긴 아깝거든요. 댓글도 봤어요. 이게 외국에서는 좀 스캠 취급을 받는다라고는 좀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한데 외국에서 스캠 취급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네. 근데 16.5불을 아직 이탈하진 않았고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6.5불 이탈하기 전까지 다시 한번 좀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을 잡으셔도 현재가 대비해서 뭐 마이너스 한 3%, 2.5% 정도 손실 구간으로 손절할 수 있고 동일하게 이 종목 우리가 22불까지만 열어놓고 봐도 목표가 30불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지금 하락이 더 연결이 된다면은 16.5불 이탈하고 밑으로 빠져버릴 거라서 이럴 때 뉴스케일 파월은 16.5불 이탈해 버리면은 그냥
끝까지 안 보고 그냥 버려두면 되는 거고요. 순절해버리고 16.5불을 이탈해버리면 밑으로 확 빠져요. 이거 10불 아래로 밀려요. 10불 아래로 16.5불 이탈해버리면 네. 답이 없어지는 구간으로 진입해버리기 때문에 16.5불 이 지지를 받고 오늘 반등에 성공한다면은 그럼 동일하게 지금 샛빌런 캔들 여기서 상승 추세 전환으로 보면서 상승 나올 때는 막 20% 30%대 수익을 줄 수 있는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오늘 좀 뉴욕 증시들을 분석드리면서 네, 평소 좀 20분보다 시간을 조금 더 썼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증시가 나쁘지 않은 네, 분위기로 진입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하게 좀 쏟아냈고 이후로 과하게 쏟아낸 악재를 좀 털어낸 구간이기 때문에 예,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다시 한 번 더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이 돌파해 줘야 되는 돌파 구간들을 돌파하지 못할 때 빠르게 좀 네, 우리가 하락 대응을 하지 못하면은 이후로 향후 관계 무너질 때 좀 답이 없는 증시가 나올 수 있어서 이 점들 좀 유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하락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이거 계속해서 그냥 제가 볼 때 차트가 계속해서 경고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 무너지기 전에 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긴 합니다. 제가 항상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항상 그 뒤에 좀 강한 폭락들이 나왔던 구간들이어서 항상 좀 저도 주의하고 싶고 조심하고 싶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